자, 이때까지 그랜드슬램 결승전 가운데 가장 승패 예측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명한테 걸겠습니다. 자, 노박 조코비치와 다니엘 메드베데프의 호주 오픈 남다단식 결승전이 이제 내일, 지금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반에 시작되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승전 프리뷰 한번 용감하게 또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자, 먼저 다른 해외 전문가들은 이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가 누가 이길지 어떻게 예측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좀 서칭을 해봤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유럽의 도박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아주 근소하게 조코비치가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박 사이트의 특징이라는 것은 역배당을 많이 좀 유도하는 그런 어떤 좀 속성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근소한 차이라는 것은 뭐 거의 승패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요, 션 칼버트라는 굉장히 테니스계에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족집게 테니스 예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예언은 그 승패 예측은 돈을 내고 유료 결제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승패 예측에 족집게 같은 능력을 보였냐면 2014년 호주 오픈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바브린카와 나달 중에서 바브린카가 우승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019년 인디언 웰스 결승전 도미닉 팀과 로저 페더러의 경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페더러의 우승을 점쳤지만 이 칼버트라는 사람은 도미닉 팀이 우승할 것이라고 점쳐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로 즈베레프와 조코비치의 1세트가 타이브레이크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맞았고, 특히 치치파스와 나달이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했을 때 한 80%는 나달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을 텐데 치치파스가 업셋을 일으킬 것이라고 과감한 예측을 해서 또 맞췄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 결과 미리 알고 싶다면요, 션 칼버트의 그 족집게 테니스 예언 유료 결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구글링 해보세요. 저는 유료 결제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테니스 전문 사이트는요, 테니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조코비치가 이길 것이라고 봤습니다. 메드베데프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메드베데프가 이성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으나 이곳은 조코비치의 안방, 호주 오픈의 로드레이브 아레나에서는 결승전에서 8번 올라가서 8번 모두 이긴 조코비치였기 때문에 메드베데프가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테니스닷컴 같은 경우엔 조코비치의 우승을 예상했고, 이 호주 오픈 중계 방송사죠, 유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해설자인 매치 빌랜더가 굉장히 좀 예측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코비치보다 메드베데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매치 빌란더는 조코비치에게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다. 특히 메드베데프의 포핸드의 어떤 뎁스,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 치치파스와의 경기에서 자신이 본 바에 의하면 서비스 라인 앞에 떨어진 포핸드는 딱 한 개였던 것 같다. 그 정도로 포핸드의 깊이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고요.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다운더 라인이 워낙 능하기 때문에 조코비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브 또한 휴즈 웨펀, 강력한 무기라고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치 빌랜더가 메드베데프의 승리를 점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거는 멘탈인데요. 노박은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지만 그 결승전에서 경기를 보다 즐길 수 있는 건 아마도 메드베데프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근소하게 메드베데프의 우세에 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미국 ESPN 같은 경우에는요, 조코비치라고 뭐 아예 대놓고 편들진 않았지만 이번 대회의 코트 스피드 변화가 조코비치에게 unexpected, 기대치 않은 이점을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코비치의 서브를 주목했습니다. 코트 스피드가 이번 대회에서는 굉장히 빨라졌다. 호크아이 분석에 의하면은 작년까지 코트 스피드의 지수를 40 정도라고 한다면 올해는 훨씬 빠른 50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결승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조코비치 쪽에 조금 무게를 싣는 그런 분석을 내놨네요. 자, 이제 제 전망, 제 자신 스스로의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머리, 이성은 메드베데프인데 감성은 조코비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메드베데프의 조코비치전 상대 전적 참고할 만합니다. 최근에 3승 4패로 일단 메드베데프가 한 번 더 지긴 했는데요. 최근 2019년 이후 맞대결을 주목하셔야 되고, 2019년 맞대결 이전에
상대 전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메드베데프가 각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상대 전적을 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2019년 1월 호주 오픈부터인데 그때 이후로 3승 1패로 메드베데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 못할 전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코비치가 그랜드슬램에선 정말 뭐 난공불락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스터스 시리즈나 3세트 경기에서 조코비치가 뭐 페더러나 나달처럼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드베데프가 3세트 경기에서 조코비치를 앞선 것들이 최근에 많았다는 것은 이 무시할 수 없는 전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12월에 열렸던 그 투어 파이널 조별리그에서 6대3, 6대3으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는 상대 전적상으로 굉장히 치열한 그랜드슬램 결승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자,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의 경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이 두 선수는 굉장히 좀 거울을 제2의 조코비치로 불릴 만큼 메드베데프가 능력면에서 거의 조코비치와 동일 수준까지 도달해 있고 경기의 특징도 조코비치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들을 아직 늘어놓고 본다면 조코비치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소간에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브의 정확성, 특히 저는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 첫 서브를 터트리고 에이스까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에서는 아직 메드베데프가 조코비치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포핸드 대 포핸드의 대결에 있어서도 역시 조코비치의 포핸드는 굉장히 스핀이 많고 다양한 구질,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메드베데프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리턴을 볼까요? 서브 리턴에서 조코비치는 테니스 역사상 최고의 리터너입니다. 5세트 경기에선 특히 조코비치의 리턴이 악몽 같은 상대편 선수들에게는 그런 무기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코비치는 리턴을 더 잘 해내는 경향이 있고 상대편 선수들은 서브가 무뎌지는 경향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코비치와 상대하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느끼는 대목이고 페더러, 나달 그리고 최근엔 도미닉 팀까지 5세트에 들어서 왜 이 선수들이 조코비치에게 끝내 무릎을 꿇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기술적 요인은 역시 조코비치의 리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메드베데프의 장점은요. 기술적으로 살짝씩 뒤처집니다만 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인드, 정신 상태라고 할까요? 참을성과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그래서 조코비치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샷 톨러런스라는 개념인데요. 메드베데프는 조코비치를 상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과 달리 메드베데프는 정말 참을성이 좋습니다. 먼저 그렇게 빨리 공격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조코비치가 먼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메드베데프는 조코비치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선수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어서 범실을 유도하는 그런 작전이 거의 유일하게 안 통하는 선수가 바로 메드베데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코비치를 먼저 지치게 하고 먼저 공격을 서두르게 만들 수 있는 지금 투어상에서 거의 유일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장점이 5세트 경기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메드베데프와 조코비치의 5세트 경기의 어떤 통계는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019년 1월 호주 오픈 단 한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둘의 멘탈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저는 오히려 메드베데프가 멘탈의 제왕이라고 하는 조코비치보다 앞설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한마디로 nothing to lose, 잃을 게 없는 마음으로 이 메드베데프가 조코비치를 상대한다. 이것은 메드베데프의 지금 조코비치 전 앞둔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계속돼서 이 메드베데프가 그런 걸 밝혀왔고요. 굉장히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코비치는 무엇보다 지금 메이저 18번째 대기록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회 20회를 해서 페더러, 나달의 뒤를 바짝 쫓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런 이겨야 한다라는 명확한 어떤 목표와 부담이 있는 선수고요. 이틀을 더 쉬었거든요. 준결승전 하루 먼저 해서 이틀에 48시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는 게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약간의 더 승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요것은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4강전에서 패한 치치파스입니다. 치치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지금 우승한다고 해도 난 전혀 놀랍지 않다. 그 정도로 대단한 테니스를 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나달의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난 나달이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다. 결승전에서는 조코비치가 3대0 셧아웃 시켰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 대결의 전망입니다. 치치파스가 전망했듯이 노박 조코비치가 사실 객관적인 흐름이나 상대 전적이나 최근에 어떤 이번 대회 부상이나 몸 상태, 체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만큼은 메드베데프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머리는. 그렇지만 조코비치는 이 호주 오픈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8번이나 우승했던 적이 있고요. 마치 롤란 가로스에서 나달이 그 어떤 강적을 만나도 결승전에서 자신이 평소 4강까지 보여줬던 경기력보다 120%, 150%의 경기력을 보여주듯이 조코비치 역시 호주의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할 것이다. 슈퍼맨으로 돌변할 것이다. 호주 오픈에서 8번이나 우승했는데 이 호주 오픈에서의 이 승률은 특정 그랜드슬램에서 나달의 롤란 가로스 다음 가는 승률입니다. 페더러의 윈블던보다 샘프로스의 윈블던보다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의 기록은 나달 바로 다음 가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경이적이고 현대 테니스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승전 전망을 객관적인 어떤 스탯이나 통계나 어떤 주변의 상황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번에도 조코비치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메드베데프를 물리치고 통산 9번째 호주 오픈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용감하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최근 이틀 정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못했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테니스 팬들께서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정말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인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클지선 님이 제가 봐선 이분은 따로 블로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호주 오픈은 결국 메드베데프의 승리로 예측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이저 대회 경험이 유의미하게 쌓였다는 점입니다. 자, 2019년 당시에는 기량이 성장하는 단계의 메드베데프였는데도 조코비치와 4세트 혈전을 벌였다. 2019년 US 오픈 결승에서 나달과 5시간 가까운 혈전을 벌인 경험이 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세대가 메이저 대회에서 쌓아나가는 굵직한 몇 가지 경험들은 베테랑이 쌓아가는 경험들보다 훨씬 큰 성장 효과를 가질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 두 번째, 최근의 기세와 ATP 컵의 경험. 자, 최근 기세 1000시리즈 파이널 ATP 컵까지 하드코트 빅타이틀을 연달아 우승한 것이 바로 메드베데프다. 그리고 연속 우승 과정에서 상당수를 톱10과의 경기로 획득했다. 이런 점에서 메드베데프의 어떤 최근의 상승세에 대해서 무게를 실었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도 언급하셨는데요. 조코비치가 부상을 극복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저력은 물론 대단하지만 결승이라는 무대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 요소다. 그 부상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4강전에서 카라체프를 3대0으로 제압했지만 메이저 대회 첫 본선을 밟아 신승 끝에 올라온 경험 부족의 선수를 상대한 결과였다. 그에 반해서 메드베데프는 치치파스와 루블레프라는 동세대 톱랭커 라이벌을 3대0으로 이기며 올라왔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전문적인 전망 해주셨는데 클지선님의 전망에 저도 한 7, 80% 동의하면서도 저는 그래도 저희가 한 15년 정도 조코비치에게 속았다고 해야 될까요? 조코비치는 누구나 이길 수 없다, 졌다라고 했던 상황을 너무나 많이 뒤집었던 이번 호주 오픈 16강전 프리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한 선수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전도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호주 오픈 전체적으로 종합 리뷰도 다음 주에 영상과 블로그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